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특이 변곡점을 이야기하면서 예측을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주말간에 있었던 코인 이슈와 지켜봐야 되는 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을 보게 되면 주말에 커브 파이낸스 해킹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좀 더 매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29.5K에 있는 이 매도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30K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오랜만에 보라고래가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변동성이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낮아진 변동성은 역대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든 상황,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시장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힘들고 심리적으로 압박되는 이 시기가 좋은 매집의 자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까지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흠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목에서 말씀드린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비트코인은 특이 변곡점이 다다랐고 이 변곡점이 지나고 나면은 비트코인은 다음번 반감기에 최대 8배 이상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은 이전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원래 15배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왜 그 이유가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 QT가 시작이 되고 중국 이슈가 있고 이러면서 더 올라갈 게 못 올라갔다. 그래서 쌍봉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못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올라갔어야 되는 그런 지점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불장에는 지난번에 올라가지 못한 목까지 더 올라갈 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들을 보면서 큰 폭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그러니까 연 단위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불장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 비트코인의 70%가 장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을 80% 이상 가져가야 된다. 고래들이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위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빼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 불장이 왔을 때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번 비트코인의 이 특이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전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이번 반감기가 오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고래들보다도 더 리테일들한테 많이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특이사항이 이건 수요와 공급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새롭게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보다 비트코인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이 수요의 양이 275%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적이 없는 현상이고 이 특이 변곡점은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이번 불장이 됐을 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서플라이 쇼크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단순히 놓고 봤을 때 지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분석한 보고서를 봤을 때도 저도 굉장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그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고래에서 리테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리테일들은 가지고 있는 수량 자체를 계속 축적을 해나가고 있고요. 리테일들이기 때문에 덤핑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요와 공급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채굴되는 비트코인보다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275%의 수요를 더 생산해내고 있다. 생산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비트코인 역사에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게 불장이 왔을 때 서플라이 쇼크가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거래 비율을 보면은 현물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의 6%밖에 되질 않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적은 비율이기도 한데 이런 모습을 달리 해석을 하면 어떤 부분이냐.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현물로 하지 않고 선물로 하는 건 당연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물을 거래하지 않는 이유가 매수를 한 다음에 그냥 그걸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 현물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점, 그 다음에 현물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힘들게 하고 있지만 지표들이나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다음번 불장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하고 있을 때 누가 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지만 이게 폭삭 내려앉는 게 아니고 일부 하락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래들, 그러니까 가장 큰 고래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움직이는 건 오히려 리테일들, 그러니까 몇 개 들고 있지 않은 그런 홀더들이 이 하락 횡보할 때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뭐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큰 고래들은 행동 없고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행동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음번 더 큰 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포용성이나 거래 볼륨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인데 다른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관들은 계속 볼륨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볼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찌되었든 그 금액이 어찌되었든 간에 조금 더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볼 때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봐야 돼. 고래의 행동들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보고서에서 나오는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도 봤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의 움직임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저 있는 곳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먼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표로 찍혔을 때도 거의 최저점에 있는 변동성의 최저점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쫓기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두 번째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동성이 적을 때 가격이 하락 횡보할 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그때 말씀드렸던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이것만 인준해주면은 코인 시장에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 측면에서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크게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측면에서 판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부터 이 코인 시장에 고요하지만 이 고요함이 거의 끝날 때가 됐다. 이런 것들을 지표뿐만이 아니고 이런 정책의 변화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게 되면은 뭐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장이 좋을 때 보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600조 정도가 대기 자금으로 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코인 시장이 만약에 장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이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들어오진 않겠죠. 하지만 일부 자금이라도 이게 돈이 들어온다면 코인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도 크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로도 분명히 이렇게 대기 자금들이 계속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장이 오게 되면 당연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많고 이번에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올라갈 때 느꼈잖아요. 포모가 오게 되면은 불장이 오게 되면은 분명히 돈은 몰리게 된다. 그걸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사실 에코프로도 보시게 되면 100만 원일 때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3만 원일 때 그 준비를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인내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간에 코인 시장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커브 파이낸스라고 이더에 스테이블 코인 스왑하는 그런 곳들이고 또 뭐 스테이블 코인들도 또 만들어내는 곳인데 여기서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이트 해커가 대부분의 자금을 빼놨다가 다시 돌려주긴 했는데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코인 시장에 가격 하락을 유발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은 다시 리커버리가 돼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가격이 다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브 파이낸스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더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옵티미즘이 퍼포먼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장이 좋지 않은데도 계속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뭐 1불 밑으로 빠졌을 때도 좋은 코인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옵티미즘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그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 또 실제로 월드코인이 옵티미즘 위에 올라오면서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옵티미즘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옵티미즘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원래 반감기 전에 가격이 상승하고 반감기가 지나면 가격을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고래들이 라이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옵티미즘과 라이트코인이 이벤트가 있었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벤트가 비트코인 오기 전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라이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그냥 가격을 뭐 매수매도는 아니더라도 가격의 변화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목이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좀 불편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